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또 됐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위도 조금씩 한 풀, 두 풀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엔 또 우리 여행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분위기 또 잡아보자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투어가 전 직원 100%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가서 다른 데 자리 잡은 직원은 어떡할까요? 요게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자, 캐나다 관광청이요. 이제 앞으로 관련한 그 마케팅 전략을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획으로 두 번째 괌 호텔을 선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두 번째 시리즈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창원 특례시 여행사협회가 지난 금요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중소여행사 협동조합은 설명회를 또 엽니다. 자, 올 여름에 가장 핫한 해외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에어부산에서 조사한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친환경 여행 캘리포니아 관광청에서 전해온 소식도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자, 모두 투어가요. 이제 10월 달부터 전 직원 모두와 다시 복직해 요 결정을 했어요. 예. 모두 투어는 현재 전체 직원 중 65% 수준의 근무 인력과 나머지는 유급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월까지요. 휴직 제도를 좀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행시장 활성화 또 정상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 전 직원 조기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앞이 안 보인다 해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그런 분들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 확실하니 뭐 좀 기다려보자, 좀 참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요즘이 뭐 이게 예측 가능한 세상입니까? 하다못해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기업이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모두 투어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경영 효율 측면의 휴직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글로벌 여행 시장의 개선과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무엇보다 코로나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여행 심리 수요 개선이 확실하다 판단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공격적인 시장 선점을 통한 실적 개선으로 위기 극복할 시간이다. 그래서 요 복직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모두 투어는 조직 문화 회복과 그 성과 또 동기 그 부여를 위한 그 처우 개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들 추가로 논의 중이고 전 직원 복귀를 시작으로 직무별로 또 신규 인력 채용도 또 구체적으로 또 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행보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옛날 그 저 개그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자, 캐나다 관광청 본청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 부사장인데 이제 모린 라일리 부사장이랑 또 케벡주의 그 아시아 담당자가 이제 방한을 해서 좀 자리를 가져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캐나다 관광청의 어떤 그 어떤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어요. 있다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은 좀 유지하되 어떤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볼까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싱가포르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굳이 막 머릿수 늘리고선 그거보다는 와서 직접 캐나다에 대한 가치를 좀 경험하고
경험하고 뭐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꿨어요. 자, 3년 만에 캐나다 방청 본청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서 새로운 캐나다의 모습을 보여줄 거로 기대가 되고, 모린 라일리 캐나다 관광청 해외 마케팅 부사장과 로베르토 젠틸 퀘벡주 관광청 아시아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와서 주요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 파트너들과 미팅을 통해서 캐나다 시장 개발 및 판매 재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캐나다 관광청의 마켓 전략을 한마디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인터뷰이죠. 인터뷰이는 캐나다 관광청 관계자인데 발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질의문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고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방문 목적이 뭐였냐면 파트너사들 만나서 상반기 진행사항 짚어보고 하반기 계획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공유하냐면 누구나 이제 그동안 뭐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행 시장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어떤 마켓의 변화와 파트너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한국 시장 좀 어떻게 좀 이해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이제 관광청 관계자가 마케팅 방향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누구에게 캐나다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캐나다 여행 상품을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략도 한번 나눠보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온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좀 진단을 하냐고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시장마다는 좀 다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변한 것들 중에 공통점이 있었대요. 공통점 뭐냐? 우리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막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만 돌아갔어. 그죠? 라이프 스타일의 속도도 이제는 좀 늦추고 또 가족이랑 좀 함께 보내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시각이 변해왔다는 거지. 여행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좀 천천히 좀 음미하면서 느껴보고 그런 건데, 이런 삶의 변화에 맞춰서 여행도 좀 천천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떤 컨셉으로 바뀌었나 이걸 좀 들어봤는데, 새로운 나를 찾는 여행이다. 마음이 열려있고 열정으로 가득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주로 이제 캐나다에 대한 인식, 뭐 다 각자 조금씩은 다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이스하잖아요. 좀 프리하고 나이스하고, 그죠? 하지만 캐나다는 전 그 이상의 캐나다를 좀 보여줄 거래요. 예를 들면 뭐 캐나다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거나 섹시하거나 뭐 그다음에 뭐 인터레스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캐나다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 맞는 방향과 타깃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캐나다에서 이것을 High Value Guest, 앞 글자 따서 HVZ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하이라는 것은 어떤 하이 레벨,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VVIP 이게 아니라, 그런 하이가 아니라 여행의 가치, 캐나다 여행의 가치에 부응하는 이들을 하이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타깃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캐나다를 알리겠다는 거지. 어떻게 알리냐? 스토리텔링, 요 새롭게 설정한 타깃층을 상대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뭐 무조건 막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문화, 음식 이런 다양한 캐나다의 컨텐츠들을 좀 즐길 수 있게, 뭐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또 리피터가 더 계속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항공사나 여행업계에서 박리다매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단가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리피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래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인데 많은 지역에서 데스티네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죠. 왜냐? 일단 한국 입장에서 장거리 데스티네이션은 한번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서 웬만하면 많은 것들을 보고 오려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은 거를 깊게 보려는 것보다 많은 것을 좀 얕게 본다고 하기는 그런데 좀 많은 것을 둘러보려는 게 강하죠. 어쩔 수 없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 가면 금방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만 양상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캐나다에서도 원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컨텐츠들에 대한 그 어떤 알리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강은청 분들 좀 머리 아플 것 같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창원 특례시 여행사 협회는 지난 19일 그 창립식을 열었어요. 창립식. 그래서 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한 무슨 그 이제 뭐 법이 있어요. 관련 민법 허가를 받았고 창립식에는 경남 창원특례시 경남관광재단, 경남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등 뭐 기타 등등에서 한 100여 개사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 협회는요 공정한 여행 기반 마련 및 여행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에 경상남도 창원 특례시와 함께 국외 여행객 유치와 관광 발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장이 누구냐면 박종규 협회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계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확한 여행 정보 제공, 여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교육기관 국외 연수에 있어서 여행사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학생들의 국외 연수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며 그동안 최저가 방식의 입찰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남교육청 및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된 국외 연수 정보 없이 행사가 진행돼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가 학생들의 안전한 국외 연수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자문하고 연구 영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경남 17개 시군 창원 특례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을 전담하고 지역 국내외 국외 또 관광을 전문적으로 유치할 전문 여행사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소식. 대한중소여행사 협동조합 케이타스죠. 많어. 이 코로나 겪으면서 뭐가 많이 생겼어. 대한중소여행사 협동조합은 케이타스예요. 협동조합인데 이제 케이타스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지. 23일 서울, 25일 부산에서 요 대한중소여행사 협동조합과 B2B 여행 플랫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요. 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 혜택 및 활동, 협동조합 플랫폼 소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저거 있죠? 그 OTA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호텔 예약하고 실시간 골프 부킹 시스템도 소개하고 항공 예약도 있어요. 그리고 B2B 여행 상품 공유 홈페이지 소개, 그 다음에 플랫폼 파트너사 소개. 파트너사가 현재까지 제가 받아온 정보 보면은 트래블포트, 유나이티드 에이전시, 와이페이모어, 고글로벌, 베즈온라인과 현지랜드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협동조합 시스템 가입 특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입 특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설명회는요 8월 23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서울은 서울관광플라자 4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부산 설명회는 8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장소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3층 송도관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 에어부산이요 5월부터 8월까지 에어부산 국제선 노선별 탑승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남아시아 여행지 탑승률이 가장 높았대요. 뭐 서울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이나 부산 출발해서 부산 사람들이나 뭐 다 가는 데는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부산 코타키나발루, 부산 나트랑, 부산 다낭 탑승률이 높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탑승률 기록한 게 있는데 뭐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뭐 그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 탑승률이 몇 퍼센트 있는데 요 정도로 높았대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김해 출발도 동남아가 강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자 한 주간의 시작 저희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동영상 매일 나가는 거는 월요일자, 화요일자, 수, 목 이렇게 월화수목 요일자까지 일주일에 4번 나가고 앞으로 당분간 라이브 방송 저희 9월부터 할 건데 라이브는 금요일 날 할게요. 금요일 저녁 뭐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걸로 이렇게 대충 올해 하반기 스케줄은 운영 일정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게끔.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